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였으면 난 안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안면거상술이 어떠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안면거상술을 까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안면거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네, 오늘 김학영 원장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면거상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얼굴은요, 이렇게 막 받아든 아이스크림 콘 같아. 이렇게 턱끝이 뾰족하고 위쪽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어렸을 때 모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스크림이 녹아. 그러니까 안면거상술이라는 건 이 넓적해진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살을 위쪽으로 이 꽃갈의 그 360도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쓸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미리 얘기를 설명을 안 드렸을 때 가장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 깊은 팔자주름입니다. 특히 코 바로 옆쪽에 있는 깊이 파여 있는 팔자주름의 개선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안면거상의 절개는 이렇게 관자 쪽, 귀 앞주름, 뒷주름에서 헤어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절개가 중간이 여기다 보니까 가장 리프팅 효과가 좋은 부분은 턱라인, 입가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관자 쪽 절개가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당기는 벡터를 이렇게 보시면 한 팔자 중간 정도부터의 효과를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코 바로 옆쪽에 이런 깊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팔자 쪽은 비교적 좀 효과가 덜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자의 절개를 조금 더 위쪽으로 연장을 해서 팔자를 좀 당겨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그죠? 네.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대가 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안면부를 이렇게 관자를 절개를 해서 관자를 절개를 위까지 해서 리프팅을 해버리면 오히려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광대 쪽에 볼륨이 회복되면서 얼굴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무줄 효과입니다. 얼굴을 당겨서 절개 부위에 딱딱한 근막의 얼굴을 고정하는 수술이 안면거상 수술인데요. 팔자주름은 얼굴의 가장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를 당겨서 여기에 고정을 하는 건데, 인체 조직은 사실 딱딱한 고체라기보다는 말랑말랑한 늘어나는 고무줄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만큼을 당겨도 앞에서 효과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깊거나 아니면 코 근처에 깊은 팔자주름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펴지기가 힘들다, 효과가 조금 제한된다. 고무줄이 아니라 그냥 밧줄이었으면 딱 당기는 대로 여기 똑같은데, 그러니까 고무줄이기 때문에 당기는 것만큼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면은 뭐 정말로 우리가 중안면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느냐? 광대가 이미 작으시거나 아니면 볼륨이 부족하시거나 이전에 광대 축소를 하셔서 광대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중안면부 리프팅이라는 다른 수술을 통해서 볼륨을 좀 회복시켜드리고 리프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팔자라는 게 우리 광대 패드의 지방과 입가 사이에 이 굴곡을 팔자주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 위쪽에 좀 지방 흡입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얼굴 작아진다는 얘기 듣고 안면거상을 했는데, 중안면부는 오히려 커진 것 같다. 우리가 작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하안면, 이 하악각 근처에 이 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 하악뼈에서 조직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네모내지고 커진 걸 당기고 밀착시키고 남는 부분을 제거해서 이제 아래쪽에 얼굴이 작아지는 게 이제 거상술의 결과인데, 사실 이제 중안면 쪽에 얼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광대 크기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래가 줄어들면은 중안면은 오히려 자기가 본인이 커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사각턱 있는 거는 리프팅하면 줄어드느냐, 가지고 있는 사각턱의 윤곽은 뼈 자체거나 네. 아니면은 그 교근, 근육의 윤곽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바깥쪽에서 밀착을 시켜서 리프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 사각의 윤곽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독슬에 같이 맞거나 아니면은 뭐 뼈가 정말 너무 네모나시면은 이제 턱을 깎는 수술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면거상술은 동적인 주름, 이렇게 웃었을 때 생기는 주름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 20살의 디카프리오도 지금 미간 주름 있죠? 네, 이거 동적인 주름이에요. 동적인 주름이라는 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이지만 대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표정을 나타내는 주름들, 이런 것들은 개선할 수가 없죠. 팔자주름의 위쪽 부분, 이런 데 잘 안 돼요. 네, 이 칼주름도 안 되고,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보조개처럼 피부를 살짝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거. 네. 여기 입가 옆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주변보다 볼록한 부분이에요. 스마스는 조금 더 가까이서 당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그러니까 귀 밑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스마스는 그거보다 더 가까이서 당길 수가 있는데 딱 요 부분만 당겨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당기면 이 지금 볼록한 게 개선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글자글한 주름, 건성 피부의 얇은 분들 안면거상이 그다지 해결해 주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면거상 할 때요, 20대를 목표로 하면은 안 돼요. 20대를 목표로 하려면은 뭐 지방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돼. 안면거상술의 목표는요, 자기보다 지금 현재보다 한 15년 정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면거상술은 제일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